안녕하세요. 서준이 엄마예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이었다. 고등학교 때 저를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던 아이.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제 물건을 숨기고, 친구들을 붙여 저를 따돌리던 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전혀 기억 못하는 얼굴. 아니, 애초에 기억할 이유조차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뵙죠? 그 말에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저한텐 아직도 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겐 완전히 지워졌구나. 저는 겨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민정은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에 섰습니다. 말을 잘했고, 웃는 법도 알았고, 누가 자기 편이 될 사람인지 빠르게 읽는 눈치도 여전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무대만 바뀐 거였습니다. 교실에서 학부모 모임으로 며칠 뒤 학부모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반 공지, 준비물, 일정 안내, 평범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민정은 금세 중심이 됐습니다. 공지 정리도 빨랐고 선생님 말도 대신 전달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그런 민정을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반대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준이 어머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엄마들 말에 민정은 사양하는 척했지만 결국 반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단톡방 분위기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한테만 말투가 달랐습니다. 제가 준비물 관련 질문을 남기면 공지에 이미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일정을 다시 확인하면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셨던 것 같은데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수업 신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빨리 마감됐고 민우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가 모집이 가능한지 물었을 때였습니다. 민정이 단톡방에 답을 남겼습니다. 계속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기준이 흐려져요. 잠시 뒤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민우는 단체 활동보다 혼자 하는 걸 더 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우를 몇 번 봤다고 저런 말을 하지. 순간 교실 뒤편에서 친구들 웃음소리 사이로 들리던 민정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쟤는 원래 좀 처지잖아. 예전에도 민정은 늘 저랬습니다. 대놓고 밀어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은 늘 사람 하나를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다른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번엔 그 대상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며칠 뒤 학부모 회의가 있었습니다. 소풍 준비물과 회비 이야기를 정하는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예민했습니다. 누구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했고 누구는 아이들 행사인데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반대표답게 자연스럽게 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정리하는 척했고 선생님 뜻을 대신 설명하는 척했고 분위기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직한 학부모. 다른 엄마들이 민정 편을 드는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추가 비용은 조금 부담되는 집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다들 괜찮으시지 않나요? 너무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진행이 안 돼서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늘 같았습니다. 나는 정상이고 당신은 예민하다는 식. 저는 잠시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담되는 집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조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정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른 의견을 낸 학부모를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를 듣고 제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직 확신한 건 아니지만 무언가가 스친 얼굴이었습니다. 민정은 곧바로 웃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다만 계속 개인 사정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개인 사정.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의는 한참 더 이어졌고 저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정은 그 뒤로도 자꾸 제 쪽을 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엄마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갔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겨 나왔다가 휴대폰을 두고 온 걸 알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열린 교실 문 안쪽에서 민정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정은 다른 엄마 한 명과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회의 때 제 의견을 맞장구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민우 어머님 같은 분들 제일 피곤해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요? 다른 엄마가 묻자 민정이 낮게 웃었습니다. 분위기 못 읽고 꼭 한 박자씩 늦잖아요. 예전부터 저런 부류가 꼭 있었어요. 혼자 처지고 센스 없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교실 안 목소리는 생각보다 산명했습니다. 다른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우는 조용하고 착해 보이던데요? 그러자 민정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애도 엄마 닮아서 눈치가 좀 없는 것 같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향한 말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니까.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아이까지, 민우까지 저런 식으로 말하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앞에 세우면 안 돼요. 괜히 분위기만 흐리거든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고등학교 교실 뒤편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쟤는 앞에 세우면 안 돼. 분위기 다 망치잖아. 그때도 민정은 웃고 있었고 주변 애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망설이지는 않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그대로 제 휴대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비웃는 말, 민우를 깎아내리는 말, 사람을 줄 세우고 밀어내는 그 익숙한 방식까지.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민정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교묘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걸. 민정의 목소리는 제 휴대폰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단톡방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소풍 간식과 추가 회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금액이 조금 부담된다고 말했고 저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뒤 민정이 답을 올렸습니다. 계속 개인 사정만 봐드릴 수는 없어요.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은 다 맞춰주시는데 왜 자꾸 예외를 두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이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톡방에서 저를 향해 던지던 말들과 똑같은 방식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민정은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반 전체를 생각해야죠. 몇 분 때문에 분위기 흐려지면 곤란하잖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분위기 흐리는 사람. 예전에도 민정은 꼭 그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설명할 때마다 꼭 그런 식이었습니다. 단톡방에 있던 몇몇 엄마들도 조심스럽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맞추는 게 좋긴 하죠. 이미 정한 걸 또 바꾸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예민한 사람, 분위기를 깨는 사람처럼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들었던 민정 목소리가 그대로 담긴 녹음 파일. 저를 비웃던 말, 민우를 깎아내리던 말, 그리고 사람을 줄 세우던
그 익숙한 목소리. 단톡방 위로 민정의 메시지가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인 협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입력창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김민정 씨는 여전하시네요. 그리고 바로 아래 녹음 파일을 올렸습니다. 단톡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파일 안에는 민정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 어머님 같은 분들 제일 피곤해요. 예전부터 저런 부류가 꼭 있었어요. 혼자 처지고 센스 없고. 애도 엄마 닮아서 눈치가 좀 없는 것 같던데요. 몇 초 뒤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두고 저런 말을 했다고요? 반대표가 뒤에서 학부모랑 아이를 저렇게 말한다고요? 민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김민정 씨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제 물건을 숨기고 친구들을 붙여 저를 따돌렸잖아요. 단톡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설마 학창 시절에도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넌 잊었겠지만 난 아직 기억해. 그제야 민정이 다급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잠깐 감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민정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엄마들 반응이 더 거세졌습니다. 아이 이야기까지 한 건 선 넘으신 거예요. 이런 분이 반대표 맡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이네요. 학부모들 뒷말하면서 어떻게 계속 대표를 하시죠? 선생님도 이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잠시 뒤 부반 대표를 맡고 있던 학부모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반대표 역할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방 운영도 다른 분이 맡는 게 맞겠네요. 곧바로 여러 엄마들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표는 바꿔야죠. 아이들 앞에 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민정은 다시 몇 줄을 올렸다 지웠습니다. 해명하려는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곧 담임 선생님이 짧게 글을 남겼습니다. 학부모 대표 역할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개인 비방이나 갈등은 여기서 멈춰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따로 전달받겠습니다. 그 말이 올라오자 단톡방 분위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민정 프로필 옆에 나갔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단톡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민정이 분위기를 만들면 제가 밀려나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민정이 직접 자기 얼굴을 드러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숨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은 잊고 사는 일을 누군가는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괴롭힌 사람에겐 철없던 시절의 한 장면일지 몰라도 괴롭힘임을 당한 사람에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에 끝까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더 이상 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나요? 혹은 시간이 지나 다시 마주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연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